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지역에 위치한 세인트 앤드류스 사립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저는 15년차 교사예요. 매년 봄학기가 끝나면 진행하는 해외 수학여행은 제게도 학생들에게도 가장 기대되는 연중 행사였어요. 올해는 특별히 일본을 목적지로 정했죠. 2년간 준비해온 일정이었고 교토의 전통문화부터 도쿄의 현대기술까지 완벽한 코스를 짜놓았었어요. 그런데 출발을 불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일본 기상청에서 규모 7.0 이상의 강진 가능성을 경고한 거예요. 학부모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선생님,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 아닌가요?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건가요? 당장 취소해야 합니다. 학부모 대표 미세스 존슨의 전화를 받은 후 저는 급히 학교 이사회와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여행사에서 제안한 대체 목적지는 한국이었어요. 한국이요? 제가 되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네,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 가능하고 안전상 문제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아요. 다음날 학부모 설명회를 열었을 때 반응은 싸늘했어요.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볼 게 뭐 있겠어요? 일본 대신 한국이라니 너무 실망스럽네요. K-팝이나 보러 가는 건 아니죠? 그 순간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과연 한국이 일본을 대신할 만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 완전 취소는 불가능했고 결국 한국행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히드로 공항에서 출발하는 날 아침,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어요. 25명의 학생들이 여행용 가방을 끌고 모였지만 평소 수학여행 때 보이던 들뜬 기분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선생님, 정말 재미있을까요? 평소 활발한 소피아마저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동료 교사인 미스터 데이비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속삭였어요. 솔직히 걱정돼요. 아이들이 이렇게 실망한 상태로 가면 뭘 봐도 재미없어 할 텐데. 저 역시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한국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12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은 저희의 첫 번째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외부 온도는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었지만 공항 내부는 놀랍도록 시원하고 쾌적했어요.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아이들의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와, 여기 진짜 미래 같아요. 로봇 안내원이 다국어로 안내방송을 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완벽한 영어로 저희를 맞이해줬어요. 수암을 찾는 곳에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컨베이어 벨트는 조용하고 빨랐으며 분실된 짐을 찾는 시스템도 완전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인터넷 속도였어요. 공항 와이파이에 접속한 순간 제임스가 소리쳤어요. 선생님, 이거 인터넷 속도 봐보세요. 동영상이 1초 만에 로딩돼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실시간으로 가족들에게 영상통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런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죠. 여기가 정말 한국이에요? 진짜 선진국 같은데요? 평소 회의적이던 에밀리도 눈을 반짝였어요. 공항 곳곳에는 스마트 화면들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심지어 화장실까지 최첨단 시설로 갖춰져 있었어요. 에어컨 시스템도 완벽해서 35도 폭염 속에서도 어디든 시원했죠. 선생님, 히드로 공항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소피아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차는 조용하고 빨랐으며 무엇보다 차내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이상해요. 지하터널을 지나는데도 인터넷이 끊어지지 않아요. 톰이 신기해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탔을 때 아이들의 감탄은 절정에 달했어요. 거대한 지하 도시가 펼쳐져 있었거든요. 런던의 낡은 지하철역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선생님, 여기 공기가 왜 이렇게 깨끗해요? 앨리스가 물었어요. 실제로 지하철역 곳곳에 공기정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스크린도어 덕분에 안전하고 쾌적했어요. 실시간 도착 정보, 다국어 안내방송, 무료 와이파이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현대적이었어요. 지상으로 올라와 명동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끝없이 솟은 고층 빌딩들, 화려한 네온사인, 그리고 무엇보다 35도 폭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건물, 모든 지하상가가 완벽하게 냉방되어 있었어요. 런던은 여름에도 에어컨 없는 곳이 많은데 여기는 어디든 시원해요. 제임스가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어요. 길을 묻자 한 할머니께서 서툰 영어로 설명해 주시려고 애쓰시더니 결국 스마트폰 번역 앱까지 사용해서 도와주셨어요.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해요. 소피아가 감동했어요. 첫날 밤, 저희는 서울의 또 다른 얼굴을 발견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편의점, 식당, 카페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었죠. 선생님, 저 편의점에서 진짜 모든 걸 살 수 있어요. 톰이 편의점에서 나오면서 흥분하며 말했어요. 우산, 충전기, 뜨거운 음식, 심지어 의류까지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배달 시스템이었어요. 밤 10시에 치킨을 주문했는데 30분 만에 도착했어요.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 도시는 정말 잠들지 않는 것 같아요. 에밀리가 감탄했어요. 호텔 와이파이 속도도 놀라웠어요. 25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각자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해도 끊김이 없었어요. 아이들은 실시간으로 SNS에 사진과 영상을 올리며 친구들에게 한국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친구들이 다 놀라고 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줄 몰랐다고요. 앨리스가 말했어요. 둘째 날, 저희는 한국의 디지털 문화를 더 깊이 체험했어요. 지하철에서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고, 쇼핑을 하고, 심지어 은행 업무까지 처리하고 있었죠. 선생님, 여기서는 현금을 안 써도 되는 것 같아요. 제임스가 말했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결제가 스마트폰이나 카드로 이뤄지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주문할 때도 놀라웠어요. 키오스크로 주문하면 자동으로 준비되고 QR코드로 결제도 간편했어요. 무엇보다 모든 카페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었고 속도도 완벽했어요. 런던에서는 와이파이 비밀번호 물어봐야 하는데 여기는 그냥 자동으로 연결되네요. 소피아가 신기해했어요. 한 카페 사장님은 저희가 외국인인 걸 알고 특별히 영어 메뉴를 가져다 주시며 번역 앱으로 추천 메뉴까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 친절함에 아이들이 모두 감동했어요. 셋째 날, 저희는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했어요. 화려한 서울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분단의 현실을 직접 보게 된 아이들의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영국은 평화롭게 지내는데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발전했다니. 평소 장난기 많던 제임스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DMZ 안내원분이 유창한 영어로 한국전쟁의 역사와 분단의 아픔을 설명해 주셨어요. 70년간 분단된 상황에서도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뤄낸 한국의 이야기에 아이들은 숙연해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되네요.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느꼈어요.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경험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넷째 날, 저희는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어요. 현대적인 서울 속에서 전통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볼 수 있었죠. 전통 건물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니 정말 대단해요. 앨리스가 감탄했어요. 한복 체험을 할 때도 놀라웠어요. 직원분들이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며 아이들 한 명씩 정성스럽게 한복을 입혀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이 옷을 입으니까 한국 역사가 더 가깝게 느껴져요. 톰이 말했어요. 인사동에서는 더 큰 감동이 있었어요. 한서예 선생님께서 아이들 이름을 한글로 써주시면서 각각의 의미까지 설명해 주셨어요.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번역 앱과 몸짓을 섞어가며 소통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다섯째 날, 홍대를 방문했을 때 아이들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했어요. 거리 곳곳에서 젊은 예술가들이 공연하고 있었고 자유롭고 창조적인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여기 정말 런던의 코벤트 가든 같아요. 아니 그보다 더 활기차요. 소피아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K-팝 댄스를 배우는 체험도 했어요. 처음에는 쑥스럽다며 시큰둥하던 남학생들도 결국 함께 참여했죠. 한국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며 언어 없이도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언어가 달라도 음악과 춤으로 통하는구나. 제임스가 감동적으로 말했어요. 그날 밤 치킨과 시원한 음료수를 먹으면서 한국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의 영어 실력에도 놀랐지만 무엇보다 외국인인 저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친구가 되어주는 따뜻함에 감동했어요. 여섯째 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를 방문했을 때 아이들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미래적인 건축물 안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전시를 보며 한국의 창의성에 감탄했어요. 이런 건축물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니. 에밀리가 놀라워했어요. DDP 내부 곳곳에서도 완벽한 와이파이와 디지털 안내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AR과 VR을 활용한 전시도 있어서 아이들이 한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었죠. 명동에서 쇼핑할 때도 놀라웠어요. 매장 직원들이 간단한 영어로 소통해 주셨고 번역 앱을 활용해서 더 자세한 설명도 해주셨어요. 그 노력하는 모습에 아이들이 감동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외국인을 정말 환영해주는 것 같아요. 톰이 말했어요. 여섯째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소피아가 명동에서 지갑을 떨어뜨린 거예요. 현금과 카드, 여권까지 들어있던 중요한 지갑이었죠. 영국이라면 절대 다시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체념하고 있었는데 2시간 후 호텔 프런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학생 중에 지갑을 잃어버린 분이 계신가요? 놀랍게도 한 한국인 아주머니께서 지갑을 주어서 호텔까지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것도 현금 한 푼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요. 런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소피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날 밤 산책을 나갔을 때도 놀라웠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여학생들이 혼자서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영국에서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여기는 정말 안전한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에밀리가 감탄했어요. 편의점 직원분께 물어보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CCTV가 잘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의 시민의식도 높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마지막 밤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서울 야경을 보며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화려한 불빛들이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며 아이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선생님,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에 온 게 싫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일본에 못 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임스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도요.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인 줄 몰랐어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소피아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전한 나라라는 것도 놀라워요. 지갑을 잃어버려도 돌아오고 밤늦게 다녀도 안전하고. 그날 밤 호텔에서 아이들이 SNS에 올린 게시물들을 보니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샵 한국 최고, 샵 예상의 일감동, 샵 다시 오고 싶은 나라, 샵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같은 해시태그들이 가득했죠. 일주일간의 한국 체험은 아이들의 선입견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처음엔 K-팝과 김치의 나라라며 비웃던 학생들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 시민의식, 문화적 깊이, 그리고 안전함을 직접 체험하며 존경심을 드러냈어요.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도 대단해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니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에밀리가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디서든 인터넷이 빨라서 공부하기도 좋고 연구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앨리스가 덧붙였어요. 무엇보다 이렇게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부러워요. 런던은 밤늦게 혼자 다니기 무서운데. 톰이 진솔하게 말했어요.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아이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도와주려고 애쓰는 모습, 외국인인 저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표현력,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까지. 인천공항에서 런던으로 떠나는 날, 아이들의 표정은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아쉬움과 감동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선생님, 내년에도 한국에 올 수 있을까요? 톰이 물었어요. 꼭 다시 오고 싶어요. 이번에는 부산이나 제주도도 가보고 싶어요. 소피아가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어도 배워서 다음에는 현지 친구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제임스가 덧붙였어요. 공항 출국장에서 마지막까지 무료 와이파이로 한국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아이들을 보며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아이들이 여행 일기를 쓰는 모습을 보니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런던에 도착한 후 며칠 동안 아이들이 SNS에 올린 한국 여행 사진과 영상들이 화제가 되었어요. 세인트 앤드류스 학교 전체가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거죠. 학부모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미세스 존슨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선생님, 제임스가 한국 이야기만 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발전한 나라인가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안전한가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본보다 더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네요. 특히 안전면에서는 영국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아이들을 통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거죠. 특히 소피아 어머니는 지갑을 잃어버려도 돌아온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다며 놀라워하셨어요. 동료 교사들도 놀라워했어요. 미스터 데이비스가 말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걱정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만족해하는 수학여행은 처음 봐요. 내년에는 저희 학년도 한국을 고려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특히 안전면에서 학부모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여행을 통해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선진국이란 단순히 GDP나 영토의 크기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시민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미래를 준비하는 철학, 안전한 사회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진정한 선진국을 만든다는 것을요. 한국은 그 모든 것을 보여준 나라였어요. 첨단 기술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으면서도 전통 문화를 소중히 지키고 있는 나라. 작은 국토에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과 아이들이 밤늦게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 15년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학생들과 제 자신이 함께 성장한 여행은 처음이었어요. 지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한국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선택이 되었죠. 지금도 아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몇몇 학생들은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겠다고 말하기도 해요. 특히 소피아는 안전하고 발전된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상치 못한 변경이 만들어낸 최고의 결과. 때로는 계획에 없던 길이 더 아름다운 목적지로 이끌어주기도 한다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저희 학교 학생들은 한국을 찾을 거라고요.
이제 한국은 저희에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최고의 선택이 되었거든요. 안전하고 발전되고 친절하고 미래지향적인 한국에서 아이들이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